안녕하세요. 혁별이사입니다. 이번에는 특허 명세서 이해 및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특허 명세서라는 거는 특허 문서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술, 무형의 기술적 사상을 글로 표현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뭐 문장과는 달리 특허 명세서만의 어떤 독특한 형식들이 좀 갖춰져 있고요. 그에 맞춰져서 작성이 돼야 되고 읽을 때도 그걸 이해하면서 읽어야지만이 제대로 문서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뭐 어떻게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사실 뭐 한두 시간 공부한다고 딱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좀 장기간에 걸쳐서 트레이닝 되어야지만이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선은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변리사를 통해서 어떤 명세서를 받았을 때, 변리사가 작성한 명세서를 받았을 때, 아,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뭐 경험적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거를 작성해서 출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실제로 명세 작성기를 통해서 명세를 작성하는 그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허 명세서라는 거는 이렇게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포맷이 있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작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몇 번 문서를 보시다 보면 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허 청구 범위, 청구 범위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발명이라 하더라도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질 수도 있고요. 뭐 등록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잘못 작성하면 권리 범위 되게 좁게 작성이 될 수도 있고 등록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청구 범위에는 청구항이라는 게 있는데 청구항은 여러 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청구항 1만 있는 게 아니라 청구항 1, 청구항 2, 3, 4 이렇게 여러 개의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포맷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실제로 명세 샘플 하나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출원된 명세서고요. 실용신안입니다. 실용신안하고 특허는 그 포맷이 똑같습니다. 특허는 발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실용신안은 고안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빼고는 형식은 똑같기 때문에 실용신안을 제가 하나 샘플로 가져왔고요. 요건 이제 20-2009-003044 출원번호인 실용신안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칭은 다기능 지우개가 있는 연필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발명의 명칭은 발명의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게 간단하게 쓰면 되고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다기능 지우개가 있다는 특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도 되고요. 실무에서는 그냥 연필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쓸지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은 발명을 한 반 페이지 정도로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발명의 구성, 핵심적인 구성을 간단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 부분을 설명하는 형태로 기재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분량은 너무 많지 않게 반 페이지 정도를 기재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대표도는 도면이 여러 개 있을 텐데 보시면 이것도 도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도면 중에서 어느 도면이 발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느냐 라고 하는 도면을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할 때 그 도면을 간단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1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고요. 자, 청구 범위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청구항 1, 청구항 2처럼 여러 개의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 청구 범위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기재하는 방식도 일반적인 문서를 기재하는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어떻게 기재하냐?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한국어는 지우개는 뭐뭐뭐를 포함한다. 연필은 뭐뭐뭐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앞에 오고 동사가 뒤로 갑니다. 청구 범위에서는 약간 형식이 다른 게 주어가 약간 뒤로 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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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우개. 그 다음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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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무링. 그 다음에 연필이 일제로 결합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 지우개를 포함하는 연필. 이렇게
기재하는 겁니다. 즉,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뒤쪽에 기재를 합니다. 이걸 사실 한국말처럼 풀었으면 다기능 지우개를 포함하는 연필은 지우개와 고무링을 포함한다. 이렇게 쓰는 게 한국어 어순에 맞죠. 근데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는 구성 요소를 뒤로 빼면서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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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우개,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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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무링을 포함하는 다기능 지우개를 포함하는 연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재 형식이 약간 다르다는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재할 때 청구 범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짧을수록 좋긴 합니다. 그래 넓은 권리 범위를 갖게 되는데, 짧으면 무조건 좋냐? 꼭 그렇진 않고요. 너무 짧으면 등록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넓은 권리 범위를 가져가는 것과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구 범위가 짧다는 의미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만 우선 기재를 하는 게 좋다. 만약에 필수적 구성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명에 중요한 효과를 미치는 내용이라면 그거는 청구항을 별도로 잡아서 기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항은 여러 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기술 분야는 보통 한두 줄 정도 쓰는데 간단하게 이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 본 도안은 다기능 지우개를 포함한 연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배경기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우리가 이 발명이 연필이라고 하는 거니까 연필의 일반적인 내용을 좀 기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종래, 기존에는 연필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종래 연필이란 이런 건데 이런 구성을 갖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종래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그것들이 갖는 문제점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라는 거는 우리 발명이 해결한 문제점을 기재해줘야 우리 발명이 좋은 발명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재하는 문제점은 우리 발명이 해결한 문제점을 기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발명의 목적을 기재해 줍니다. 통상적으로는 앞에 기재한 여기서 문제점을 해결한 그게 우리의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 목적을 기재를 해주고요. 과제 해결 수단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해결했는가라고 해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기재를 해주는데 통상적으로는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반복해서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목적이 곧 효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발명의 효과를 기재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도면을 가지고 그 도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쭉 풀어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기재를 해줌으로써 이 문서만 보고도 발명을 실시하실 정도로 기재해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규정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기재해주고 발명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누가 봐도라는 건 이제 요 연필 관련된 그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기재를 해주면 되고요.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그 도면이 어떤 도면인지 도1, 도2가 있는데 도1은 무슨 도면이다, 도2는 무슨 도면이다 이런 식으로 도면이 뭘 나타내는가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도면의 부호에 대한 설명은 도면에 보시면 도면을 이렇게 부호를 표시를 해주는데 그 부호가 뭘 나타내는가 1번은 연필이다, 2번, 4번은 지우개다 이런 식으로 그 도면에 나타난 숫자를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고요. 도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발명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통상적으로 특허사무소에서는 CAD나 이런 걸 통해서 도면을 작성하는데 실제로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거 손을 그리셔도 되고요. 편한 방식으로 그리시되 발명의 특징이 잘 나타나게 그리면 되고 꼭 실제와 똑같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발명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일정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다거나 생략해서 그린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이렇게 삽입해 주시면 되고요. 자, 도면부를 다는 이유는 이 실시령 구체적인 내용, 상세한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이렇게 도면부를 같이 변개해 줍니다. 연필 1번, 지우개 2번 이런 식으로 그 구성 요소의 도면부호를 같이 변개해 줌으로써
이걸 읽는 사람이 도면과 같이 비교해 놓고 대비하면서 이 부분이 이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도면 부호를 같이 병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걸 작성하려고 하면, 작성해서 내가 직접 출원한다라고 하면 특허청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허 명세서를 직접 작성해서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걸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특허루라는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루라는 사이트는 www.patent.go.kr 이라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오시면 이제 메인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걸 쭉 내리시면 밑에 보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뭐 통합 설치, 개별 설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명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는 이 개별 설치 쪽에 가셔서 통합 명세서 작성기라는 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걸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를 해주시고 얘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통합 명세서 작성기라는 이제 아이콘이 생기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실행하시면 처음 설치하시면 업데이트를 합니다. 가끔 그런 과정에서 에러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우클릭을 하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하시면 잘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실행하시면 이렇게 업데이트 표시가 뜨고요. 업데이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메인 첫 화면이 나타납니다. 첫 화면이 나타나고 닫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제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이제 처음 실행하시면 이렇게 시작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거는 우리는 특허 문서를 작성할 거니까 여기 특허 실용실이라는 탭에서 특허 명세서 국어, 한국어로 하실 거니까 영어로 하실 분은 영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국어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뭐 선택 항목이 뜨는데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긴 한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도면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 있던 템플릿하고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기록을 해나가시면 되는데, 자, 발명의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명의 특징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연필,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요. 영문명을 같이 병기해 주시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필이라고 하고 영문명을 같이 병기해 주시면 되고요. 발명의 명칭이 길다. 그럼 영문도 길게 써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기술 분야는 발명을 한두 줄 정도로 간단하게 이 발명은 뭐에 속하는 것이다 해서 본 발명은 연필에 관한 것으로 지우개가 부착되어 연필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은 연필의 일반적인 구성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명세 작성기를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 꺽쇠 부분을 뭘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뭘 이렇게 쓰시면 에러가 납니다. 여기도 뭘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빈 칸이 있는 부분만 쓰셔야 되고요. 뭐 여러 장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줄을 쓰셔도 되고요. 이 발명의 내용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이 사이에는 빈칸이 없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발명의 목적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과제 해결 수단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 주는데 통상적으로는 청구 범위에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효과는 발명 효과를 기재하면 되겠죠.
효과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도1은 무슨 도면이다. 도2는 무슨 도면이다. 이런 식으로 도면이 뭘 나타내는지를 간단히 설명한다고 했고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장 길게 작성하는 부분이고 상세하게 작성돼야 된다. 그래서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문서만 보고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도면을 놓고 도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를 한다. 뭐 형식에 제한은 없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도면 부호 설명은 도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100번이 뭐였다, 연필이었다 이런 식으로 100번이 뭐 지우개였다. 이 도면에 붙어 있는 부호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청구 범위는 청구항을 하는 걸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 개 청구항을 여러 개 쓸 수 있다. 청구항을 여러 개 쓰는 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청구항을 복사해서요. 하고 청구항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모양이 좀 안 예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Alt T를 누르면 이렇게 문단 모양이 나오고요. 이걸 0으로 해주시면 맞춰줄 수 있습니다. 요 단축키나 이런 것들은 한글 HWP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색이네. 청구 범위가 청구항 1만 있죠. 근데 저는 청구항 2까지 만들었죠. 이런 경우에는 보기에서 구조청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이 청구 범위에 요 추가된 청구항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청구 범위는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기재를 하고 필수 구성 요소 중심으로 기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한 A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한 B 어쩌고저쩌고한 C를 포함하는 연필 이런 식으로 작성해준다. 청구항을 여러 개 쓰는 경우에는 청구항을 늘려서 붙여주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1항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뭐 D를 더 갖는다라고 하면 제1항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 어쩌고저쩌고한 D를 포함하는 연필 이렇게 하시면 이 제1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은 요 내용을 그대로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C가 다 있다. 거기에 D가 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를 더 작성하셔도 되고요. 근데 청구항을 여러 개 작성하시면 나중에 특허청에 내는 비용, 관람료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청구항 개수에 따라서 증감이 됩니다.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을 많이 잡으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된다. 그래서 필요한 개수만큼 적절히 쓰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약은 발명의 특징이 발명의 일반적으로 구성과 효과를 기재해서 제3자가 봤을 때 요 요약만 보고도 아 이런 발명이구나 라고 잘 알 수 있게 기재하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반 페이지 정도 기재를 합니다. 대표도는 도면이 있을 때 도면 중에 여러 개 도면 중에 어느 게 이 발명의 가장 핵심적인 도면이냐 잘 나타내느냐 특징을 해서 도면을 삽입하는 게 아니고요. 도1 이런 식으로 몇 번째 도면이라고 기재만 해줍니다. 도면 삽입하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가고요. 도면도 이렇게 있는데 도면은 마찬가지로 도면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도2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Alt T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구조청 새로 고침을 누르면 도2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도면은 어떻게 삽입하냐 여기 입력 부분에 가셔서 홈에 가셔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JPG 파일이나 TIF 파일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도면은 추천은 TIF 파일을 삽입하시길 추천드리는데 뭐 JPG 파일 상관없고요. 뭐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만들기 어렵다면 깨끗한 종이에 도면을 이렇게 손으로 그리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그거를 JPG 파일로 삽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칼라로 삽입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칼라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뭐 추가 비용을 낸다거나 이런
뭐 제한들이 좀 있는데 한국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삽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도면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도면 삽입은 이미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우리가 준비한 이미지를 JPG 파일을 저는 준비했는데 이렇게 삽입하면 됩니다. 실제 도면은 여기 이제 도면 부호가 붙어서 작성이 되겠죠. 이렇게 삽입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는 길게 작성이 되겠죠. 이거를 저장을 하시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HLT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HLT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성이 다 끝났으면 이제 특허청에 이제 제출하기 위한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허청에 제출할 때는 HLG 파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보시면 제출 파일 변환 생성이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얘가 이제 HLT를 HLG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HLG 파일을 만들어서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특허 명세서가 뭔지 간단히 살펴봤고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접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 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특허 출연의 경우에는 향후 내용이 반드시 공개가 된다.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출연한 것이 등록이 안 되거나 뭐 제대로 등록받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 특허 문서를 보고 내 기술을 역으로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고요.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거나 아니면 뭐 공개돼도 상관없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교육용이라면 그런 식에는 한번 경험 삼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뭐 궁금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